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. 이 이태원 사고가 나자마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사고 원인은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겼기 때문이다. 그래갖고 경호 인력으로 700명이나 동원하고 거기에 또 마약 성범죄 단속어도 200명 그래갖고 용산서에서 전부 그 관할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지 못했다. 그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는 추모 분위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회에서도 부적절하다 해갖고 30분 만에 내렸어요.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은 바이든 그 대통령의 행렬 영상을 올려놓고 그 영상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영상인 것처럼 이렇게 SNS에 올려가지고 또 논란을 빚고는 있습니다.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용씨도 그러고 전부 다 민주연구원 부원장만 되면 엉뚱한 그 부원장이 몇십 명 됩니다. 그래야 이제 저 총선 때 아니 총선 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야 어디 나가서 이게 명함 한 20명 그렇게 됩니다. 그렇구만요. 그러니까 이 상근은 이제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간판용으로. 근데 이 남영희는 원래 이재명 측근이고 지금 저 개딸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이재명 최고 지지자들.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대표 돼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당원존이라는 거. 당사에다가 당원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 당원제를 만들었는데 그 소통단장이 남영입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측근이죠. 그러게다가 송영길의 뭐 처제라는 얘기도 있어요. 그렇습니까? 사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송영길의 부인 이름이 남영신입니다. 이대 나온. 학렬이 같네요. 아니 뭐 따진다면 아니 처제라는 얘기도 있는데 바로 가까운 사촌도 있죠. 그런 영자로 시작하니까. 뭐 그걸 모든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지구당 위원장 하다가 인천으로 또 탁 송영길 때 받았지 않습니까? 그래갖고 윤상현하고 붙었는데 졌죠. 그러니까 모든 뭐 신분 관계는 뭐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그 이태원 사건 나자마자 올린 글 그거는 진짜 누가 봐도 부적절해가지고 야당 내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렸는데 그 사실은 이쪽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야당 쪽에서 검찰에서 마약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이 동원했다는데 그거는 검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. 경찰이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공적을 한번 세워보려고 그런 말 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 바이든 대통령 그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정말 궁금하면 자기들은 알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남영희 씨는 내가 그걸 한 게 아니고 누리꾼 K씨라는 사람이 그걸 올렸어요. 그러니까 그걸 공유해갖고 자기 SNS에다 올리면서 자기는 거기다 쓴 것은 관제 애도는 폭거다. 책임자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라. 그 얘기뿐이 쓴 것 없지. 그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 차라고 행렬이라고 한 적이 없다. 또 이렇게 해명하고 나서. 거기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하도 많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 일반인끼리 잘못된 정보를 퍼나를 때 그것도 요새 지금 그 명예훼손이라는 이걸 처벌받습니다. 그런데 민주연구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저는 대단한 자리인 줄 알았어요. 부원장이길래. 여기는 실세 자리죠. 그러니까 실세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올리면은 이게 야당의 어떤 공식적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죠. 인정된 견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 다음에 해야지. 네, 옳은 말씀입니다. 이 부원장이라는 저 타이틀을 준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활동하라는 공식적으로 그 명함을 준 거 아닙니까? 그런 사람이 누가 K씨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올렸다고 덜컹 올린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악의적입니다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아니면 말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온물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냥 욕 좀 먹어라 하고 올린 거지. 어떤 자기가 그걸 모르면서 자기도 뭐 그걸 갖다가 사실로 알고 올린 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. 이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이걸 또 고소하고 하는 것도 뭐 하지만은
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는 뭐 고소나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. 바이든 행렬을 왜 우리 행렬로 하느냐. 그러니까 그걸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예. 그 시민단체라든가 보수적 고발을 해가지고 이 남영희 씨가 뭐 이번 한 번으로 실수를 했으면 그렇지만 지금 저번 그 저기 문제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분란을 벌써 지금 고 교수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마약 이런 게 수사에 그 뺏겨가지고 이번 사태를 했다. 그다음 청와대로 옮겨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쭉 그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견제가 있어야 된다. 아, 그러네.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런 그 올리니까 벌써 국민들이 알잖아요. 그게 허위라고 나중에 이기고 삭제를 여기고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일정 부분의 그 어떤 데미지를 입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누리꾼 K씨가 올린 거 보면은 저희들도 이제 썸네일에 올리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출퇴근 행렬 동영상 매일 이렇게 다닌다. 그래갖고 그 영상을 올려놓고 본인 몸뚱아리 지키려고 매일 경찰 700명이 운집한다. 그러니까요. 그렇게 그게 딱 써놓은 거 나중에 이제 허위로 이렇게 지더라도 개딸이라든가 그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죠. 일단 그렇게 알고 이게 그 삭제하고 내렸다고 그리고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대통령이 입는 어떤 타격은 분명히 있거든요. 네. 이 때문에 이걸 갖다 계속 그 방치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하지 않은 일에 한 일에 대해서 비난받는 거는 좋다 이거죠. 네. 그렇지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있는 거는 결코 국가에도 그렇고 이롭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수단체에서 이 부분은 고소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네.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그런 거 욕먹으라고 있는 월급도 많이 받고 경호를 받는 자리다. 근데 이거는 욕을 먹는 건 좋은데 잘못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 어떤 그 악의적인 어떤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게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고발 들어가고 그다음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문제도 그렇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행동이라고 있습니다. 예.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데 예. 이 촛불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4월에 출범을 예. 했어요. 예. 4월에.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퇴진 주장하는. 거기 이제 그 상임대표가 김문흥 경희대 교수, 명예교수죠.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라고 있죠. 예, 예. 그 형이 김민흥 명예교수입니다. 또 우이종 예.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전에 더불어 시민당인가 그 짝퉁 비례당 예. 정당이 있었죠. 그 대표한 사람입니다. 또 하나는 안진건 민생경제연구소장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도 서울시청 앞에 5시에 다 총동원해갖고 집회를 하라. 이번에는 퇴진이 아니라 이태원 추모 집회다. 그러니까 또 많이 올 수밖에 없죠. 명칭은 그렇게 해놓고 네. 더불어민주당 진보가 맨날 한 게 문화재라 그래놓고 문화는 하나도 없고 정치만 있지 않습니까? 그래갖고 서울시청에서 이제 또 용산까지 진행하겠죠. 그런데 이제 서울시청에서는 그 허가를 안 해줬어요. 네. 집회 허가를. 네. 신청도 늦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뭐 경찰에도 내고 그랬으니까. 그런데 참 이런 게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야 하는지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무슨 전국 중고생 연합회란가 뭐 그런 데서 1,500 몇 명인가가 또 성명까지 이태원 성명을 내가지고 뭐 윤석열 책임론을 중고생까지 이렇게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네요. 그러니까 교사들이. 이 좌파 세력들의 그 준동이 지금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제 거의 마칠 때인데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좌파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권력을 갖다가 우파가 잡고 기득권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노동계는 민노총이 다 잡고 있죠. 그다음 언론 지금 다 잡고 있죠. 민노련 이런 데, 민원연 이런 데서 그다음 학교는 정교조 교사가 다 잡고 있죠. 그리고 지금 남은 게 결국 경제계 재벌 정도만 지금 그 보수 쪽이지 나머지 사회의 어떤 진짜 표를 많이 가진 세력은 거의 다 좌파가 잡고 있어요.
민주주의 정치에서는 표를 많이 가진 쪽이 기득권층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은 약자고 기득권을 가진 보수에 저항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계속 하는 데 있죠. 이걸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.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지금 기득권은 분명히 지금 좌파입니다. 우리나라의 기득권은. 네. 예. 그렇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본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보수 세력은 다 기득권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한국노총 같은 데도 이번 주말에 5만 명을 동원해서 집회를 하려고 여러 가지 추모 분위기도 있고 또 사회적 혼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회를 취소했다고 하네요. 저는 참 잘한 그게 거다. 정상이죠. 네. 예. 하려다가도 취소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. 이번에 지금 이 촛불 행동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. 참 한심합니다. 진짜.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렇죠. 됩니까? 아니 이 불행한 사태를 세월호도 국가 재난을 그렇지만 정치적 이속 챙기기로 그러니까요.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죠.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세월호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적었다는 그러던데 고맙다고 한 거죠. 고맙다고 그랬다는데 이게 지금 그 좌파 쪽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안 그래도 윤석열 퇴진시켜가 참 죽겠는데 네. 뭐 이런 불행한 사태 잘 터졌다고 생각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불감청이나 고소원적인 네. 그래서 참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참 불행한 상황입니다. 정말 안타깝습니다. 예. 네.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